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투기까지 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6.25 당시 미군 참전용사가 촬영한 피란수도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부산역과 부산우체국 등을 삼켜버린 대형 화재 당시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 부산에서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산업 관련 사업장의 연쇄 감염 관련이 17명이었고 확진자가 다녀간 커피 전문점에서도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월드엑스포의 정부 유치 신청서를 프랑스에 있는 국제박람회 기구에 제출했으며 부산형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서버를 두고 9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제 마늘밭에서는 도박으로 벌어들인 100억 원대 현금 다발이 쏟아졌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범죄 수익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까지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 금고와 부엌, 여행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캐리어 가방에 또 한 덩어리 나왔다. 충분한데. 몇십을 되겠는데. 1억 사고 그리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C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씨는 동생인 B씨가 총책으로 있는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분양받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양을 한 S도박 사이트는 회원 관리와 국내 총판, 환전 등의 업무별 팀까지 꾸려져 있었습니다. C씨는 이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C씨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세 채를 발견했는데 불법 자금 은닉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급상승하는 시점에서 범죄 수익금의 현금 관리 방법을 찾다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운영 중인 불법 도박 사이트도 적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2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을 확보해 혐의가 드러난 이용자 17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일당 38명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던 피란수도 부산의 모습이 한 민간 기업의 전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952년 부산에 파병됐던 미군 병사가 촬영한 사진인데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에 타 폐허가 된 판자촌. 1953년 11월 27일 부산의 역사적인 사건인 부산역전 대화재 당시 중구 영주동과 부산역 일원의 모습입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그을음을 묻힌 채 망연자실해 있는데 컬러 사진 속에서 심각했던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가옥이 다닥다닥 늘어선 중구 보수천변. 미군 무포로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는 소녀의 모습에서는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이 세대를 본다는 것이 너무 감회가 새롭고 좀 더 경각심을 가슴에 되새기게 되고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현실에 우리가 안이한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진을 촬영한 건 1950년대 부산에 파병된 미국인 참전병사 듀이 램로시. 램로시와 한국인 기업가가 미국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묻힐 수도 있었던 피란수도 부산의 풍경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우연히 이분을 만났어요. 로이 램로란 분을. 만나서 날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자기가 한국에 근무했다고 얘기를 해서 갑작스럽게 또 대화가 되고 가까워졌죠.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한국에서 찍은 52년도에 필름이 있다.
미군 병사의 호기심이 담아낸 66장의 부산 풍경. 70년이 지난 지금 이 사진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적 자료로도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8074 부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부대를 고정한 결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송부대의 역할들, 그리고 정비사들을 교육했는 것, 그리고 운전을 한국인들에게 교육했는 것, 그러한 어떤 일련의 내용들이 새롭게 역사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전은 사진을 기부받은 민간 기업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했습니다. 참전하셨던 용사들에 대해서 그 숭고한 희생과 그다음에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70년 전에 부산 시민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부산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행사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 사진들은 전쟁의 이념을 떠나 참전병사 개인의 시선이 따라간 피란 시절 부산 사람의 직업과 삶, 서민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더욱 큰 뭉클함을 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즉 월드엑스포의 정부 유치 신청서를 프랑스에 있는 국제박람회 기구에 제출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최종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를 거쳐 개최 도시가 확정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박람회장을 만들어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지난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병원에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주민들의 병원 정상화 서명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됐던 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정구 백종헌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침례병원 파산 이후 병원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참 많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보험자병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또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험자 병원 같은 방식도 검토한다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자 병원은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응급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 등의 지역 거점 병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한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자료 제공, 적정 진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 모델 병원으로서 다양한 성과와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와 인구 고령화 시대를 앞둔 지금 보험자 병원 확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의원께서는 보험자 병원으로서 침례병원이 적합하다, 즉 제2의 보험자 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먼저 부산 침례병원은 부지는 제2보험자병원의 최적의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침례병원은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또 공급자 반발 최소화, 또 우수한 진료권 입지, 또 전문 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 수요 등 최적의 설립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진행한 부산시 연구영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 침례병원의 비용 편익은 이동시간 절감과 또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감염병 대응 등 최소 3,349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설립 비용을 2,60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 편익 측면에서도 최적의 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와 또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도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과 노력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개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본의원이 장관에게 보험자병원 확충 연구영역 결과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침례병원 보험자 병원화를 통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우리 금정 주민, 나아가 가입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줄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급성기 종합병원 형태의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보험자병원 확충은 미래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산 침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원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백신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우울감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비대면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또 미술 작품을 보며 스스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차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극 배우 도정욱 씨, 책상에 놓여진 안내문에 따라 이름을 쓰고 집과 나무, 사람을 차례로 그립니다.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공연을 앞두고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 비대면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린 후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작품을 보기 전과 후의 그림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미술 치료 전시를 기획한 최미선 작가는 태양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집단 예술 심리치료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미술 작품을 통해 이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확인했고, 이 비대면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최 작가는 이후 다문화 가정이나 소외계층 아동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료해왔고, 코로나 시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경험을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과연 치유 효과가 있을까를 검증을 하려고 5년 전부터 이런 체험자들을 모집해서 했더니 우리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치유 효과가 있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과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국민 우울감 실태 조사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국민들의 우울감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으로 내면의 나를 만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가 치유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평화시장이 다음 달 9일까지 고객 한마음 축제, 고객 행복 주간 동행세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시장 측은 영수증 응모 행사와 함께 다음 달 9일 경품 추첨과 축하 공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행세일에 저희 평화 도매시장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고객들에게는 많은 경품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안심하고 쇼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일 부산에서 확진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산업 사업장 직원 17명이 추가 확진됐는데 확진자 일부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뒤 다른 동료들에게 전파하는 연쇄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무장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오른손을 마주 잡았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악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 대신 주먹이나 팔꿈치 부딪히는 인사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예 신체 접촉 없이 2m 거리를 지키면서 눈짓으로만 인사하자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수 대신 목례 캠페인인데요. 말없이 고개만 숙이는 묵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도 악수 대신 목례나 묵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